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홍스탁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죠. 요번 주 마지막 방송. 이제는 이제 홍스탁이 내외경제 또 대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주식 방송이라고 하죠. 소통하는 주식 방송. 그게 바로 이제 홍스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홍스탁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증문즉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마치 지식인처럼 풀어드리고 바로바로 답변해드린 또 그런 프로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께 또 참여하시면서 소통하고 또 주식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더욱더 재미있고 더욱더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장 시황과 그리고 이슈 그리고 또 증문즉답까지 함께 홍스탁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저의 또 수제자 위로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예, 위로 이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위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로입니다. 방금 저희 쌤께서 위로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남잔지 여잔지 네, 위로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스탁을 맞이해서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제 룩이 또 약간 핫하더라고요, 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알고 계세요? 네네. 우리 둘의 이 패션이 되게 네. 핫해요. 쌤의 패션, 그리고 제 패션.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날이라서 며느리 룩을 입고 왔어요. 쥐며느리요? 며느리 룩. 며느리로. 쥐며느리 네,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며느리 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도 위로 갈 수 있고 또 위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돼서 대한민국 대표 주린이로서 커넥트 역할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스탁 소통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네. 드디어 이제 네. 시황 얘기를 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네. 잠깐 멍 때렸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스탁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면서 되게 맞아요. 즐겁게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쵸? 그 딱딱하고 되게 재미없는데 부디 또 홍스탁 시간만큼은 좀 즐겁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유쾌한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홍스탁을 통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주식의 묘미 그리고 또 즐거움을 또 느껴보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뭐 어떠한 또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또 여러 가지 제가 네. 가지고 왔겠죠. 시황부터 뭐 이슈, 또 알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알차게 준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홍스탁 방송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계속해서 좀 뜨거운 관심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란톡은 지금 방송에 딱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만 바로 촬영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통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시황은 지금 이제 쌤 설이잖아요. 네. 코스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네. 좀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인 매수에 코스피 3,100에 약간 안착하는 모습이랄까요? 네. 좀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시황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명절 전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전에 흔히 보이는 그런 혼조세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조세가 지나가면은 결국은 이제 또 시장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전약 후 강 시장이었다 좀 보시면 좋아요. 오전장에는 좀 약세 흐름으로 가다가 네. 오후장부터 외인이 이제 매수에 좀 힘을 보태주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고요. 아무래도 좀 저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좀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 시장을 기대해봐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좀 내용의 시장이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매수가 한 7천억대, 7,500억 원대 이제 코스피 매수가 들어와줬고, 개인 같은 경우는 같이 힘을 보태주면서 1,300억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 차트상 오후장부터 좀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시장에 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개인이 좀 이제 매수 주체를 좀 주도했는데 700억 원대 매수를 해주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보다가 장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34억 원대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양시장 모두 매수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좀 흐름이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대로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오늘 지수 차트 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명절 전에 이런 혼조세 시장 그리고 좀 낙폭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 속에서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좀 뭐 짜증도 나시고 그랬겠지만, 적어도 오늘 시장만큼은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한 장 마감이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명절 연휴를 즐겁게 우리 또 가족분들이랑 주식 걱정 없이 좀 보내셔도 되겠다라고 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명절은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주식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겠다라고 좀 화목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황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맞나? 내가 좀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홍스탁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증문즉답 시간에도 많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에 있어서 알찬 정보들, 또 깨알 같은 조언들, 또 우리 홍 선생님께서, 바로 선생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게 우리의 동기부여, 인생 강의도 진짜 많이 해주시죠. 네, 주식을 통해서 인생도 배울 수 있고, 이런 고품격의 주식 방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황. 이 시황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더 있어요, 쌤. 오늘 시황을 딱 보다 보면은 어떤 주가 좀 강세였던 분명히 그 강세에 나오는 산업들이라든지 관련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강세였던 네. 종목들이 왜 강세를 보이는지 네. 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네. 그럼 그 강세 있는 종목을 네. 이슈 시간에서 또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코너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슈. 이 시간만 되면 저는 마음이 얼었습니다. 또 사투리가 나와야 하는 이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쌤 받아주셔야 돼요. 네. 제가 받아줄게요. 네. 받아주셔야 돼요. 아까 네. 쥐며느리부터 약간 좀 네. 불안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슈? 이슈 해주셔야죠. 이슈! 핫 이슈! 네. 좋아요.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 오늘 역대급으로 좋았었어요. 오늘 역대급.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네. 좀 늦었어요. 이슈 이거 네. 장난이었죠? 네, 좋았어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알았어요. 네. 한 번 더 해요? 오케이. 네, 합시다. 네. 이슈? 이슈! 핫 이슈. 오케이. 핫 이슈 같이 해야죠.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네, 이거 지금 다음부터. 오케이. 다음부터. 늦었어요, 이제. 다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다음부터는 우리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네. 이슈 시간을 좀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저희 한 번도 안 살려본 네, 좋아요. 이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맞네요. 네. 자, 이슈 한번 첫 번째 가볼게요. 쌤, 제가 오늘 이슈를 보다 보니까 네. 재지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또 적어왔어요. 네. 궁금한 점을 이렇게 필기까지 해갖고 왔는데 네. 제품 판매 단가가 또 상승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네. 이 이익이 증가를 해서 그런지 재지랑 골판지가 관련주들이 참 많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이걸 제가 똑바로 본 게 맞을까요, 쌤? 네, 똑바로 보신 게 맞고요. 똑바로 봤다. 재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시피 네네네. 지금 그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상.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좀 지금 재지 관련된 일회용품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회용품 이 시장이 너무나도 좀 커졌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재지 관련돼서는 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포장재, 그리고 또 이제 네. 택배 관련돼 가지고 네. 여기 지금 택배 이 수화량이라 그러나요? 네네. 이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 그에 따른 또 이제 단가가 더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납품가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괜찮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강세장 속에서 우리가 뭐 재지를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재지 중에서도 지금 어떤 재지, 어떤 포장,
어떤 관련주들을 좀 먼저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될지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섹터가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네네. 종목은 또 개별로 또 따로 네.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홍스탁 방송을 함께 하면서요. 네. 우리 주린이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있으면은 또 이 부분을 내가 눈여겨보면 되나? 어떤 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바로쌤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종목별로 또 다를 수 있으니 종목별로도 어떤 부분이 강세일지를 공부해보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홍스탁 방송이 참 유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다음으로 궁금한 이슈는요. 네. 이 재질환 골판지 관련주도 참 강세를 많이 보였지만 우리의 일론 머스크, 네.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네네. 뭐였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 이 네, 단어가 네. 생각이 안 났어요. 네네. 스페이스 X에서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선주문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또 강세를 띠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네네네. 이것도 제가 이슈를 이슈답게 바라봤나요? 스페이스 X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주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이제 5G, 6G를 넘어서 네. 이제 이 스페이스 X의 이제 주된 핵심이 뭐냐면은 네. 위성 인터넷입니다. 위성 인터넷. 오. 네, 이제 뭔지 아세요 혹시? 위성 인터넷이요? 네,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셨나요? 공부할게요. 네, 우주. 그 위성 인터넷이 뭘까? 이렇게 우주에서 지금은 조정하는 지하를 거? 파서 네. 혹은 네. 이제 케이블로 네. 인터넷을 우리가 구축망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이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 위성을 띄워가지고 네, 위성에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 A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스페이스 X가 갖고 있는 이 모멘텀 자체가 아무튼 이제 그 전반적으로 좀 우주 산업 섹터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초유의 화두다 오.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은 지금 떠오르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네네. 멀고 아직까지 뭐 이제 이게 실현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네. 현재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나요? 아무래도 지금 그런 기대감에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아직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는 기대감이 좀 이렇게 어색해질 때쯤에 분명히 빠질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익숙해진다 그러죠. 네. 익숙해졌을 때쯤이면은 쭉 빠지기 때문에 네. 이런 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이 관련주 중에서도 또 이제 뭐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급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이나 어떠한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계속 공략을 해볼 만한 네. 분명히 뭐 그런 재료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해본다 그러면은 네네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대로 이제 기대감은 올라간 만큼 그 기대감이 익숙해질 때쯤 좀 빠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그 기대감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네네. 그게 이제 촉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네. 막 이렇게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은 신선하기 때문이에요. 신선해서. 신선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지 네. 식상해질 때쯤에는 또 이제 관심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스페이스 X의 기대감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과거에 우리의 핫한 테마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거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마다 순환이 돌아주는데 네. 그 시기 한마디로 핫했던 시기가 과연 어디까지 가고 그때 충분히 가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주식이 차트가 어떻게 이제 또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 이 섹터도 네.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좀 올라갈지 대략적으로 네. 보고 그래서 대응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테마라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제 되게 다양한 테마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핫했던 테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핫했던 테마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다가 언제쯤
그 분위기가 바뀌는지 좀 다른 테마들을 먼저 공부해 보면은 이 우주항공 테마도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였던 제지랑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또 이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받을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조금은 해결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나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우주 관련해서 약간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스페이스 X 부분에 대해선 더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쌤, 그러면 이 스페이스 X 부분에서요.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이제 미국 그 스페이스 X 자체는 네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발표돼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이제 스스로 네. 좀 해석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관련주보다도 네. 미국 시장의 관련주들을 먼저 눈여겨 보면은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또 차트를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관련주들을 또 공략할 때 좀 네. 도움이 돼볼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투자를 할 때 좀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분명히 강한 네. 나라이기 때문에, 그쵸.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투자를 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쌤, 지금 막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 주식 시장이 쌤이 늘 얘기하시던 정말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뭐 신선한 거에 많이 흔들리고 또 원래 있었던 거에 좀 익숙하면 빠지고, 이래서 심리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심리를 또 어떻게 현명하고 좀 성숙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식에 막 요동치잖아요, 마음이. 네. 신선하면 도파민 나오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갑자기 너무 막 좋고 막 이러는데, 이거에 막 흥분하지 않고 또 이 익숙하면은 빠지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관록이라고 하죠. 관록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네. 이야기하는 이제 그 경험입니다, 경험. 이제 네.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은 또 이제 뭐 실패와 네. 또 많은 이제 그런 손절과,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그런 뭐 익절과 이런 뭐 경험들을 토대로 관록을 쌓아가야지만 좀 되는 부분인데,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 5% 미만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100% 중에. 그래서 네. 그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의 머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상대적인 거죠. 네. 심리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위로 분께서 네. 위로 군께서 그 이제 네. 뭐야 그 좀 소위 네. 잘 나가는 기업의 CEO야. 네. 뭐 주식이 아니어도 돈을 잘 벌어.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냥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 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 네. 마음가짐과 나한테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그냥 이제 그 내가 일하는 근로소득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야.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어렵게 시작을 네. 했는데 이 돈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흔히 뭐 이 얘기를 하죠. 저는 미디어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마치 지금 무슨 주식을 게임처럼 지금 요즘 최근에 다루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일침을 날리자면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 하죠.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거 아니다. 네. 연예인은 망해도 사실은 뭐 네. 크게 금방금방 일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물론 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라 그러면은 일반인이 꿈도 못 꾸는 금액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이제 게임머니처럼 나 손절했어, 막 돈 날렸어, 아니면 뭐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쵸. 마치 돈의 한마디로 이제 소중함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네. 뭐 물론 그분들이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박봉에 시달리시는 분들과 네. 그렇게 이제 고소득을 챙기시는 분들의 네. 이 돈의 가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다를 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에 열광하고 주식을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항상 이제 네. 좀 생활에 부족한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뭐 주식을 게임처럼 생각한다라는 거는 네. 대단히 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두 번 뭐 좀 손절이 뭐 인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손절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랑 돈의 가치가 다른데.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네. 내가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벼락부자가 될 거다. 혹은 뭐 이거를 무슨 마치 게임처럼 쉽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주식은 정말 건강한 재테크 수단이고 네. 내가 천천히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불려나간다라는 좀 느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지 네. 이런 미디어나 이런 너튜브나 이런 다양한 이런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서 위험한 투자를 하시거나 장난스러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 자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그렇게 소중한 돈을 어떻게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우리가 각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이제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의 빗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본받거나 네.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냥 본인은 본인의 그런 어떠한 네, 네. 좀 그런 소신을 내적인 지키고, 네. 뭐 어떤 원칙적인 그런 네. 부분들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좀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 투자에서 또 경각심을 갖고 내 소신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오늘 제가 딱 인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홍스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주식 방송 뭐지? 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인생까지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홍스탁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인생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긍정은 부정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죠. 우리 선생님께서 소신을 꼭 지켜야 된다. 또 내 원칙대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건강한 재테크의 마음을 심어주셨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재테크 하셔서 꼭 우리의 계좌가 건강하게 살과 이 근육으로 좀 찔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쌤, 우리 홍스탁의 메인 코너죠? 하이라이트 코너 뭐죠? 바로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쌤께서 이렇게 또 딱 얘기를 해주셔야 바로바로 또 텐션이 올라오니까요. 바로바로 증문즉답 시작해보기 전에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 영상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바로바로 증문즉답 또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요. 질문 많이 주시고 계세요. 자, 제가 오늘 계속 이 소통 방송을 보면서 소통톡을 보면서 바로 눈에 띄었던 분입니다. 우리 뿌쇼주님. 너무 인상적이에요. 질문을 기다리셨다가 바로 첫 번째 딱 하셨어요. 함께 볼게요. 아이들에게 교육보험 대신 주식을 규칙적으로 사주고 싶어서요. 향후 약 10년 후에도 괜찮을 종목들이 무엇들이 있을까요? 삼성 등 많겠지만 대표님의 자녀라면 좀 어떤 종목 사주시겠는지요? 네. 이 종목보다는 어떤 네. 분야로 좀 될 수 있는지 전망이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뿌소주님. 네. 예. 일단은 뭐 소주님께서 네. 그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는 또 이런 감정이 또 느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 네. 되게 이제 좀 또 그래도 건강한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좋은데 일단은 이제 저 같으면은 일단은 내가 어떻게 봤을 때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그 네. 물려줄 때도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네. 한 번에 사서
혹은 그 지금 저평가돼 있는 미래 산업에 네. 되는 종목을 한 번에 사가지고 내 자녀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10년, 네. 20년 뒤에 네. 줄 거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사실 건지 네.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뭐 한 5%든 3%든 아니면 7%든 10%든 네. 일정 부분의 돈을 떼서 매월 꼬박꼬박 주식을 사서 모아 가실 건지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만약에 하루하루 변한다 그러면은 저평가였던 종목이 몇 개월 뒤에 다시 이제 좀 올라서 적정평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몇 년 뒤에 올라서 고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당장에 목돈으로 이제 내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미리 사놓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살 게 또 너무 많죠. 왜냐하면 네.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좋은 섹터들이 많고 네. 그 섹터들 중에서도 또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또 이제 이런 주도주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이제 그 만약에 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좀 역발상이에요. 네. 역발상인데 어떤 역발상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전 폐기하고 이제 그 친환경 소재로 바꿔탄다 전력 모든 에너지들을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원전 사태 이후로 한국전력이 엄청나게 망가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발상을 좀 해드리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그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제자님께 네. 교육해드렸던 내용 중에 네네. 이런 내용을 있었습니다. 현재 전기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 맞아요. 그죠? 네. 제가 말하는 대체 에너지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의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전기 에너지의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는 현재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뭐 태양열, 풍력 에너지 다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시설 투자비 대비해가지고 전력 소모값보다 더 싼 네. 것도 아니다. 네. 투자 대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 좋냐? 아니다. 전기를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네.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뭘 찾는다 그랬어요? 효율. 효율을 찾게 되고 네. 결국은 이 지금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 우리란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네. 지구 인구가 네. 50억 명, 60억 명으로 네. 알고 컸습니다. 맞아요. 50억, 60억. 지금 80억 명이에요. 네. 지금.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학창 시절에 지구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 60억 명이라는 가정을 들으면서 컸던 네. 그런 시기인데 네네. 지금은 80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만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없고 계속 더 네, 늘어나잖아요. 계속 같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부족하죠. 네. 우리가 고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고집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사를 깎아먹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럼 제가 저번에 이야기해드린 게 뭐예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분명히 있지만 위험한 네. 건 맞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술이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시설 투자나 다른 쪽에 이제 에너지 쏟을 돈으로다가 원전에 대해서 좀 더 방어 체계, 네. 원전을 좀 더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모든 부분들을 네. 이제 봤을 때 네. 결국은 다시 전기를 찾게 되고 원자력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고 네. 원자력을 분명히 또 이제 가동시키는 날이 올 텐데 이분이 지금 10년, 20년을 이야기하셨잖아. 맞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살 것 같아요. 오. 예. 한국전력.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결국은 또 원자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미래 산업 다 좋지만 네. 미래 산업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꿈과 희망을 먹고 산다 그쵸, 그랬잖아요. 네. 근데 10년 동안 꿈과 희망이 가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시대가 못 따라주고 있는 시대에 배신당한 이런 섹터들을 다시 주워 담아서 네. 시대가 다시 알아줄 때 가치가 실현되는 이런 좀 저는 전략으로 네. 갈 것 같습니다. 오, 네. 이거 진짜 좋은 답변이었어요. 우리 뿌쇼주님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불가항력적인 곳에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답변 통쾌하게 해주셨는데요. 아, 너무 감사하다고, 큰 도움 됐다고 대표님 정말 최고라고 이 따봉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앙꼬빵님이 꼭 읽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읽어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향후 전기차, 수소 관련 부품 회사들로 탈바꿈 할 듯한데 이때 관련 기업들을 옥석을 가릴 만한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쪽이요? 네, 전기차랑 수소 네. 관련 부품 회사들로 탈바꿈 할 것 같대요. 네. 앞으로 그럼 이 종목 뭐 이런 부분들을 옥석을 가릴 만한 그런 공부 방법들이 있을까요? 관련주들 중에서 네. 이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네. 본인이 관련 종목들을 쭉 뽑아가지고 네. 사업 보고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빼먹지 말고 다 읽고 오. 그리고 이 사업 구조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주력 사업에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력 사업이 아닌 곳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봐야죠. 네. 쉽죠? 네. 그냥 쉬워요 이거는. 네, 우리 앙꼬빵님 들으셨죠? 정말 쉬운 공부 방법 바로바로 드렸습니다. 우리 완전 주린이님. 네, 이제 이 방에서 반장 역할도 아주 해주고 계시고요. 자, 한번 완전 주린이님 질문 가볼게요. 우리의 우동생. 스윙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주린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차트 분석, 가치 평가 재료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두기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네. 이제 그 우선순위라는 거는 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 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데이 트레이딩을 보고 들어간다. 네.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데이 트레이닝. 네, 재료와 차트에 있어야겠죠. 그죠? 네. 재료와 차트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내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간다. 네. 그러면 테마 자체를 섹터를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한마디로 모멘텀,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네. 그럼 장기 투자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재무제표나 어떠한 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네. 회사의 자본금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런데 어떠한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하냐에 따라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투자의 우선순위는 바뀐다. 투자와 이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죠. 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라이언님 또 한 번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어요. 라이언님께서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인데 투자를 할 때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프리랜서인데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비율로 좀 살짝 투자를 해야 짜증내신 것 되는지.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어찌 네. 감히 짜증을 내겠습니까, 쌤? 네. 네, 프리랜서래요. 프리랜서인데. 네, 프리랜서시래요. 네. 네, 어떻게 뭐 투자하면 비율이 좀 적당할까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프리랜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음. 소득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변동이 일정하죠. 있잖아요. 그쵸. 소득의 변동이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량을 적금을 넣는 게 되게 음.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네. 내가 이제 프리랜서가 보니까 뭐 500만 원 벌 때도 있고 300만 원 벌 때도 있고 뭐 1000만 원 벌 때도 있고 근데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소득이 줄어가지고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100만 원 적금 넣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힘들죠. 적금이라는 게 되게 좀 그런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히려 이런 프리랜서 분들한테는 주식이 정말 좀 좋은 자유적금이거든요. 네네네. 네, 자유적금이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저는 이제 그 적금 이유를 볼 때 우리가 비과세다 뭐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마른 비과세인데 실질적으로 받을 때 이런저런 또 세금 명목이 붙어가지고 네. 뭐 적금 이자가 2.8%인데 뭐 3.2%인데 네. 비과세다.
비과세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받을 때 되면은 비과세는 맞지만 또 다른 네. 세금의 명목이 그쵸, 붙어가지고 그쵸. 네. 결국 내가 그거 받는 그 이자가 1.8%, 1.9%, 2%가 안 돼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적금에. 그쵸, 네. 그런 우리가 적금을 넣을 때 그 1, 2% 때문에 적금을 넣는데 결국은. 네. 근데 프리랜서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적금보다는 이런 주식을 하는 게 더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방식을 목돈이 있다라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네, 네. 나는 목돈이 아니라 네. 돈을 좀 모으려고 하는 요량이다라고 네, 한다 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저평가주를 많이 찾으시면 좋아요. 오, 저평가주를. 네. 네. 왜냐면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단기 포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럼 저평가주 같은 경우는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네. 주가가 계속 고만고만하고 저평가 네. 우량주는 맞는데 천년 만년 저평가야. 네, 네, 네. 예. 네. 그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 가치가 실현이 됩니다. 이게 주식이 마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저평가주들을 공략해가지고 몇 년 기다리시는 분들은 선물이 와요. 내가 기다린 만큼 선물이 옵니다. 네. 예. 그건 이게 주식의 진실입니다. 네. 주식은 그런 걸로 거짓말 치지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주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재미가 없더라도 1년 플랜, 2년 플랜으로 내가 사고 싶은 만큼 계속 사서 모아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짜리 주가가 있다. 근데 이 3만 원짜리 주가를 내가 이제 뭐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1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져야 될 주가보다 약 7만 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 이 회사를 내가 좀 사서 모을 거다 했을 네. 때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이 사업이 꾸준하게 지속 영위가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오. 한마디로 네. 인류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냐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인류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면 이 매출은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더 늘어갑니다. 그러면 네. 계속 이 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소리겠죠. 네, 네, 그럼 네. 그 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관점 하에 그런 어떠한 조건 하에 네. 내가 이 3만 원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네. 약 4만 원대까지는 그 밑으로는 내가 계속 사서 모아갈 거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 달 한 500만 원의 그 수입이 들어왔어요. 네. 프리랜서로. 네, 네. 그럼 이제 내가 좀 쓰는 돈을 빼서라도 한 200만 원 정도로 살 수가 있다 네, 치면은 네. 200만 원 정도로 사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 달은 좀 쪼들려. 한 15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왔어. 그랬을 때는 한 30만 원만 사면 되잖아요. 10주 정도만 사면 네,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만 원까지의 커트라인을 걸어 놓고 그 밑으로는 계속 사서 모아가는 거야. 네. 근데 4만 원이 넘어버렸다. 네. 그럼 그 달은 패스. 아, 패스. 네. 네. 그 달은 다른 종목은 이제 그래서 저평가 같은 네. 경우도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종목을 같이 파면 좋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넘어간 종목은 패스시키고 네. 아직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또 사는 거예요. 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네. 운영을 해가지고 1년, 2년 동안 계속 모아간다 보면은 네, 네. 적금 2%도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폭발하기 시작하면 100%는 그냥 먹습니다. 아. 50%, 30% 그냥 먹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2년, 3년 투자해서 30%, 40%, 50%면은 네. 적금의 1000배예요. 100배예요, 100배. 네. 네, 100배. 네. 오. 네.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강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의 적금 그렇죠. 효과를 볼 네,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리랜서 분한테 이보다 좋은 좀 투자 방법 또는 재테크 방법 조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옆에서 너무 와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우리 라이언님 정말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해나가신다면 1년 안에 또는 뭐 2년, 3년 안에 본인의 재테크가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바로바로의 증문즉답이었습니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랬고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와 진짜 재테크 왕 되실 것 같아요. 그 하나 또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주세요. 이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띄워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지금 보이는 차트가 네. 조금 작긴 해도 이게 심팩이라는 차트예요. 네. 영어로 이제 SIMPAC라는 차트인데 이제 이 종목이 되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9년도부터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죄송합니다. 노란톡방에 노란톡, 네. 들어와 계신 이제 네. 회원분들, 네, 네. 그 제 너튜브 네, 네. 채널에서 이제 있으신 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을 요량이 있다 그러면은 적금을 넣지 말고 이 심팩이라는 종목에 네, 네. 평균 단가 3,000원 이하 네. 계속 사서 모아가라. 와, 3,000원 네. 이하일 때는 계속 사서 모아가라는 이 투자 관점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을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약 이제 한 1년 정도 좀 이제 넘었는데 네.
지금 만약에 3,000원 밑으로 계속 모아가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음. 현재 오늘도 슈팅이 나왔어요. 네. 오늘도 슈팅이 나와가지고 지금 3,755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종목이 평균적으로 가져야 될 주가가 14,000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네, 이야기를 네. 드렸었어요. 네. 물론 14,000원까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접근 관점에서 이런 저평가 한마디로 지금 이 종목 같은 철강이에요. 네. 철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토목 SOC라든가 정부 정책들 개발 네, 호재가 네. 있을 때마다 그리고 네. 조선업이 네. 호황일 네.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은 종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매출을 네. 좀 탄탄히 지키고 있는 종목이면서도 되게 견조한 실적 하지만 저평가 우량주이지만 네.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왜냐? 네. 유통 비율이 작아요. 27%밖에 안 돼. 근데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모아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와, 만약에 네. 이거를 제 말을 듣고 네. 3,000원 밑으로 계속 사서 모아가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벌써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수익률이 아마 50% 60%는 됐을 거예요. 네. 네. 뭐 못해도 30%는 됐을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1년 기다린 보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럼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네, 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쵸. 네. 네. 적금처럼 강요가 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이 철학을 가져야 돼요. 네. 주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네. 철학을 가져야 돼요. 알려줘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이미부터 다른 이게 금융으로 안 봐. 재테크로 안 봐버리는 거야. 뭔가 이게 진짜 어떠한 네. 뭐 게임머니처럼 네, 네. 어떤 짜릿한 어떤 거를 그런 어. 것들을 바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건강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려줘도 못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식을 그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네. 선생님의 마음이 저는 옆에서 다 전해지면서 이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싶은데요.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홍스탁에서는 건강한 재테크를 지향하고 있고요. 많은 주린이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꼭 적금만이 답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그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원칙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방법들,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외 경제의 가장 핫한 방송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우리가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50만 원짜리 적금을 네. 이제 1년 동안 넣었다. 네네. 그러면 뭐 6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이자 해가지고 네. 아마 이제 이자가 그 진짜 소량 나오겠죠. 진짜 네. 탕수육 한 그릇도 안 되는. 맞아요. 한 몇만 원 정도. 맞아요. 네. 네, 그냥 진짜 그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적금보다는 펀드가 조금 더 나아요. 네. 그냥 펀드가 조금 더 나았어요. 펀드 네. 같은 경우는 잘 나올 때는 막 5%까지도 나오거든요. 그쵸, 네.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네, 네.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쵸, 네. 뭐 그렇잖아요. 펀드라는 게. 근데 그 펀드가 적금보다 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펀드도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좀 많이 그렇죠. 좀 많이 네, 그렇죠. 주식보다는. 그게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네, 네, 네. 안전자산을 생각하는 사실은 펀드도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네. 적금도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은 은행이 망하면은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안전하다일 맞아요, 뿐인 거지. 맞아요. 그 제가 이제 만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네, 네.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잘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펀드를 하시겠어요? 주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주식하죠. 그죠? 내가 600만 원이라는 네. 거를 1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네. 만약에 30% 수익이 나왔어요. 네. 얼마예요? 180만 원입니다. 네. 이자만 180만 원이에요. 이자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네, 필요가 있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네. 주식을 진짜 인스턴트처럼 대하느냐, 진짜 내가 진심으로, 진짜 찐 사랑으로 대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수익률을 참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진심은 통한다라는 게 진리이자 참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정답이죠? 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또 가볼게요. 아, 오늘 홍스탁 너무 좋은데요? 이 반응들도 너무 뜨겁고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마구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은 꼭 재방송으로라도 다시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우등생분 또 오셨어요. 경이로운 홍스탁님. 예전에 VR 기기 유행하고 AR 게임 포켓몬고 엄청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VR, AR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VR, AR 같은 경우는 전망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네. 이제 그 우리가 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놀이 문화라고 하죠. 네, 놀이 문화. 문화. 예, 놀이 문화에 이미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좀 익숙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식상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네. VR, AR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무튼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이 더 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작인 단계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전에 정말 진짜 뭐 286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잘 네. 모르시겠지만 네. 286, 386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 컴퓨터가 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제 거의 뭐 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도스? 도스 들어봤던 네, 뭐 것 도스 같아요. 게임하던 네. 시절이에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뭐 그 디스크 넣어서 막 게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디스크. 네. 네, 이상한 디스크 있어요. 네. 거기 그 다음에 CD 넣고 막 네. 이제 USB로 넘어온 게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래요? 네. 아주 USB 세대라. 그 USB 세대죠. 네. 이제 도스 이제 디스크 세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컴퓨터 시대는 벌써 과도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미 익숙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VR, AR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막 이거 괜찮은데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네. 앞으로 뭐 디스크에서 CD로, CD에서 네. USB로 넘어갔듯이 VR도 계속 이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쵸.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 VR, AR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미래 산업에 가져가야 되는. 같이 가져가야 네. 되는 이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우리가 같습니다.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섹터다. 그렇게 가져가면은 진짜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더 우리한테는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 한 개만 더 가볼까요, 쌤? 네, 한 마지막 개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우리 겨울님. 이분도 꽤 많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퍼가 마이너스고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인 회사지만 재료가 좋고 미래 산업으로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네.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네네네. 거지만 음. 주식에 100%는 없어요. 네. 100%는 없기 때문에 뭐 PR이 낮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부채 비율이 좀 높더라도 음. 그게 그 종목의 모든 걸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음. 아직까지 가치가 낮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PER이라는 거는 네. 전년도 단기 순이익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올해부터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 산업에 미래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매출 구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겠죠. 네네. PER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 거는 후행 PER입니다. 네. 후행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있었던 가치를 토대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가치를 평가하는 게 바로 그 후행 가치 평가인데 네. 후행 가치 평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회사가 미래 산업에 정말 잘 적응하고 매출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이제 일단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를 정말 좀 유심하게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네. 사업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뭘 봐야 될까?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차트. 네. 오늘 홍스탁 이렇게 알차고 알찰 수 있을까요? 쌤, 오늘 홍스탁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오늘도 너무 시간이 순삭 이렇게 갔는데요. 이렇게 순삭이 후딱 가는 우리 홍스탁을 재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고요. 또 매일 월, 화, 수, 목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짐없이 다 챙겨보시길 바라시면서 건강한 투자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휴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